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최순식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고령 친화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고령 친화산업에 대한 개요와 고령 친화산업의 국내 현황, 또 고령 친화산업의 해외 주요국 현황,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고령 친화산업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령 친화 산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노인을 주요 소비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용품이나 의료기기, 또 서비스, 주택,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령 친화 산업법, 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거해서 크게 한 8가지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전략 품목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한 건데요. 8개 산업의 19개 품목, 그리고 2차적으로 6대 산업의 15개 품목 이렇게 지금 정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쪽에서는 이제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2차 6대 산업에서는 교통, 식품, 또 의약품, 정보, 장명, 의료, 교육 이런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 요양 산업이 있고요. 고령 친화 의약품 산업이 있고, 고령 친화 식품 산업, 고령 친화 화장품 산업, 또 고령 친화 의료기기 산업이요. 그리고 고령 친화 용품 산업, 그리고 고령 친화 주거 산업, 고령 친화 금융 산업, 고령 친화 여관 산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그 세부적으로 그 관련된 산업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의 고령 친화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20만 6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6.4%로서 대단히 좀 높죠. 중위 연령도 44.3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령화 지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연령 계층별로 인구 구성비 추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망을 통계청에서 2017년에 했는데, 보시면 2027년에 노인 인구는 22.3%, 또 2037년에 31.4%,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고령화의 전망을 보면은 우리가 2017년도에는 5,144만 명, 총인구가 5,144만 명에서 2065년에는 4,302만으로 줍니다. 국내 총인구가 줄면서 노인 인구는 반면에 707만 명에서 1,8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65년 정도 되면은 노인 인구가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는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내의 어떤 인구도 좀 줄면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빠르게 우리나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5년, 2026년 중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 그러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20% 이상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시점인데, 굉장히 지금 그 부담이 되는 거죠. 우선 벌써 250개 시군구 중에서 119곳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구의 한 44%가 초고령 사회에 지금 진입해서 이미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고령사회에 연계해서 시장 규모와 또 이 전망을 해보면 빠르게 또 관련한 고령 친화 산업의 어떤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72조 정도로 늘어나서 아마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조만간 100조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의 이제 성장 요인이 무엇일까 이걸 봤을 때 무엇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건강이라든가 이 젊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이제 강하고 거기에 관련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 친화 기기라든가 용품 분야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성능이라든가 디자인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들이 어떤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 국가적인 측면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라든가 건강관리 비용이 또 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이 수요의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의 시장은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관련한 1인당 의료비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주요국의 고령 친화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해외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고령층에 진입을 해서 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해당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베이비 부머 연령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의 한 30% 이상을 점유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령 친화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35년에는 한 7,800만 명 정도까지 될 것이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관련한 시장 규모도 4조 1,743억 달러 정도 2025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령화 진입에 따라서 관련 수요가 이제 확대되고 있으면서 국가라든가 각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서 관련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국립노화연구소라든가 국립장애재활연구소 이런 국가적 연구소를 통해서 노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제 백악관에서 특히 이제 그 대통령 직속의 백악관에서 이제 고령화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고령 친화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 중심에서도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과 편의시설을 결합한 실버타운 이것이 이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고령자 어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자원 봉사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 커뮤니티 서비스 협회로서 중앙과 지방에 협력을 하고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 제공자 프로그램이라든가 근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펜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의 메일링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이제 고령 친화 제품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의료용품 역시 이제 다양하게 당뇨 제품이라든가 다양한 게 있고요. 노화 방지 제품, 로봇 제품, 또 유아 선물용품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인데 주로 노인층이 우리 손자 손녀를 상대로 한 선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애완용품이라든가 건강식품, 주택 리모델링, 또 가정의 자동화 제품들, 그다음 신변용품들 주로 이제 노인 전용의 어떤 제품들이죠. 신발, 면도기, 전화기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관련 제품들.
이게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로봇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 자동화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역시 미국처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하게 진입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20세 미만의 인구는 줄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고령화에 따른 이슈 및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적 이슈로서는 이제 연금 수령을 좀 늦추는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50 플러스 세대가 이제 브루슈머 아주 굉장히 핫한 소비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간병 인력 부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는 또 다양한 연령대의 공동거주를 하는 이런 트렌드, 새로운 공동거주 트렌드가 좀 부상하고 있고, 또 1인 가구라든가 노년층 확대에 따라서 원거리 배송 서비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고령 친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계로서 혈압 측정기라든가 혈당계 같은 경우 있고요. 또 헬스케어, 텔레케어라고 그러는데 원격 의료죠. 그래서 의료 영상 진단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이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바로 이제 관계가 되어 있죠. 또 RFID 시스템, 안테나 RFID 리더기를 판독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도 역시 이제 독일과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중에서는 좀 낮은 증가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고령화가 가속하고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U를 탈퇴함으로 인해서 또 회원국의 이제 젊은 이민자가 입국이 이제 제한되고 있다 보면은 아마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영국은 이제 고령화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느냐, 경제적 이슈로서 역시 의료연금이라든가 복지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보건 서비스의 어떤 유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무상 서비스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역시 이제 그 가족을 어떻게 가족이 노인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독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동양권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고령 인구가 이제 최신 기술의 어떤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노인들의 이제 어떤 그 부가가치 높은 이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공학이라는 새로운 유망 분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도록 뭐 클럽이라든가 음식 나눔 모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용의 이제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 이미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발달되고 있고, 또 스마트워치 같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서 건강 관리를 이게 해주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 건강 신호를 상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성 질환의 어떤 그 고령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시아로 해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희 나라하고도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고령화가 우리보다 이제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벤칭을 마킹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을 이제 후생 노동성에서 분류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개호 서비스, 복지기기, 금융, 의료, 레저, 주거, 일상용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또 다양한 그 품목을 가지고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의 어떤 규모는 2025년에는 101조 3조 엔 규모로 성장하고 국내 수요를 견인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 고령화의 그 시장 규모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에 72조로 예측을 했는데 여긴 101.3조 엔이거든요. 엔이면은
저희 그 화폐 가치 따져 보면은 저희보다 훨씬 10배 이상 그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 후소행성에서 이런 그 다양한 지자체별로 이렇게 고령 친화 산업의 어떤 현황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연구 개발 산업을 위해서 이제 재단법인의 그래서 테크노 에이드 협회를 통해서 이 복지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복지 연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 지원, 개호 지원, 생체 기능 보조, 또 기타 이렇게 해서 각종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측면에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고령 친화 제품 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제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의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 인정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농림수산선에서는 스마일 케어 식품 이런 로고 마크를 가지고 고령자 식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생활 지원을 위해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이게 S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죠. 웨어러블 ICT라든가 인프라 ICT, 노동지원 ICT, IRT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한 4차 산업 관련한 그 서비스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호보험법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의료하고 이제 개호 서비스 이게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 핵심 이제 지원 산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법제화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ICT 고령화 사회 구상 회의 이런 부분 이런 회의를 통해서 뭐 ICT 기술을 적용한 고령화 대응 방안 이런 부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주로 그 고령 친화 제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앞에서 여러 가지 분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들. 그래서 생활용품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있고요. 그다음 건강관리 제품에서도 있고요. 여가 주택 산업 제품에,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제품, 사후 준비 서비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준비에 보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가 송골 서비스, 사후 정리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마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적용이 가능한 산업이나 제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 친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은 분명히 또 사업 기회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중국도 물론 이제 앞서의 우리 선진국하고 좀 다른 개념에서의 고령화지만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025년, 2026년 정도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데 한 5, 6년 다음에 본다 보면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고령 친화 산업 쪽에 관련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면서 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인구의 어떤 그 불균형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령 친화 산업을 이제 은발 산업, 양로 산업, 노령 산업, 본연 산업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이제 그 중국은 또 이 실버 용품이나 이 실버 서비스, 실버 부동산, 실버 금융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그 품목들을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본과 중국과 우리 한국은 같은 동양권에서 거의 비슷한 그 생활 양식과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교류되면서 또 벤치마킹하면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의 이제 고령 산업의 규모도 이렇게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관련된 시장도 커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들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식품이라든가 의류, 생활용품, 또 가전, 또 이런 전반적인 소비 제품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이제 고령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제개발 수준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 형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 산업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산업의 어떤 발달 내용은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면 이런 노령사업 발전 및 양로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물론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요 품목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9대 중점 분야의 실버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강 양로 산업 발전 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역시 11대 스마트 추진 프로젝트를 그 중앙부처 3개의 중앙부처에서 제정해서 발표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고령화 산업과 관련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6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주, 행, 용, 의, 호락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이제 락 쪽에 보면 실버 로봇, 실버 인형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있고요. 호에 보시면 스마트 실버의 IoT와 양로와 의료가 겸한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서 개발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중국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집중 육성하거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국은 재택 양로를 합니다. 일본도 역시 이제 그 개호를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우리처럼 요양원 제도보다는 집에서 양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ICT 기반의 어떤 그 전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성향을 파악한 이런 현지화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품목별로 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채널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옴니 채널 방식을 좀 쓰는 게 좋겠다. 그다음 지역별로 어떤 그 분야 다 틀립니다.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관련해 그 지역이 육성하는 분야, 그다음 제조 클러스터 중심에 진출을 해서 하면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고령 친화 산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4차 산업이 무엇이냐부터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달라졌던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부분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 시대, 복합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차 산업은 바로 초연결, 초융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한꺼번에 융복합으로서 연결되면서 가상과 현실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핵심 기술은 바로 융합 기술이다. 그래서 4가지 융합 기술이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IoT라고 볼 수 있죠. 인터페이스, 자율주행차, 딥러닝 이렇게 한 4가지 기술을 볼 수가 있고요. 초연결성, 연결이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게 연결되죠. 또 초지능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떤 정보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연결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과 기술이 결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융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 친화 산업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물 인터넷에서 보면 사물과 이제 ICT가 결합되면서 센서 기술이라든가 스마트 홈 서비스, 공장 자동화, 3D 프린팅 이런 기술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람과 장치를 연결한 인터페이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워치라든가 안경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에서 보면 구글 글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의류로 보면 스마트 웨어러블에서 옷에다가 장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 자율주행차 이미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딥러닝 역시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그래서 이제 IBM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의사, 그죠? 그리고 변호사. 앞으로 이제 인공교사도 나오고, AI와 결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과 고령 친화 산업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 거죠. 그래서 IoT와 관련돼서는 이제 고령자의 어떤 가정의 방범이죠. 그다음에 가전이라든가 냉난방, 조명, 주로 제어 쪽에 관련된 걸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 관련돼서는 이제 고령자의 어떤 식단, 또 건강 관리라든가 병원 진료 예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앱 서비스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와 시스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는 이제 고령자의 의료 정보라든가 또 어떤 라이프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바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고령자 맞춤형 의료, 질병에 대한 예측, 예방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장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로봇입니다. 앞으로 이 로봇은 바로 이제 생활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생활을 보조하는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병원 쪽에서는 무슨 수술용 로봇이라든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핵심 기술이 고령 친화 산업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새로운 트렌드로서 고령 친화 산업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 이제 L사의 사례 되겠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일상생활에 이제 IoT 기술을 이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부모님의 어떤 전기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전기 사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활동 중에 계시구나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동통신사와 연결해서 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령자 신발에다가 이제 일본 사례인데요. 내장에서 이것을 이제 앱을 통해서 고령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의식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쪽에서 이제 활용하는 사례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노인들의 어떤 거주 상황이라든가 이동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동 형태, 또 차량 연결 이런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어떤 생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인데 고령자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가능하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과 통신기능을 탑재해서 감성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 로봇이 바로 이제 우리 노인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오락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로봇까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레크레이션 지도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로봇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친화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사례들의 일본의 요양 로봇입니다. 요양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 가서 또는 가정에 가서 환자들을 이렇게 요양하고 케어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힘든 부분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이런 로봇을 굉장히 잘 개발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갈아타기 보조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동 지원하는 로봇이라든가 용변을 지원하는 로봇이라든가 또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로봇이라든가 입욕을 지원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그 주요 핵심 기술을 연계해서 고령 친화 산업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ICT와 연계한 스마트 케어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물론 의료계 쪽하고 전체적으로 타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제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과 연계해서 온라인이라서 원격 의료 케어 서비스를 한다면 상당한 획기적인 아마 의료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도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이게 하나의 수출 아이템이 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유망한 산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건강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그 관련한 그 헬스케어를 개발하고 지원한다 그러면 훨씬 더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 힐링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서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헬스케어 실증 단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벤처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제 어떤 특히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런 고령 친화 산업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일본인이라든가 이제 해외 선진국의 어떤 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도 해가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것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단지가 지금 국내에는 현재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보건의료복지 전문 특성화 대학인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령 친화 산업과 관련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그 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서비스해 볼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테스트 랩이라든가 디벨롭먼트 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면 그 업체들한테 굉장히 도움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케어 기술 개발인데요. 특히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환자들에 대한 애프터케어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그 기능이 좀 약하고요. 또 일반 가정에서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애프터케어로서 계속적으로 영상 정보를 보관해서 송신해주고 응급 상황 발생할 때는 영상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개인 건강에 도움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관련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관련 이제 학교도 저희 학교 같이 이렇게 보건의료복지가 특화된 학교나 이런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산학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함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령 친화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우리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고령 친화 산업과 연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한테 물론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서 충분하게 발전 가능성도 있고
또 특히 이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건강한 노화를 우리가 촉진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볼 때도 훨씬 재정적인 지출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산업과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또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